거의 맨날 야식 먹고 디저트 먹고 했는데도 4년째 이 몸무게가 크게 찌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대체 왜 요요가 안 왔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영향이 진짜 컸더라고요. 그때 제 피부가 좁쌀도 진짜 많이 올라오고 진짜 대환장 파티였거든요. 별다른 관리를 안 했는데도 피부 상태가 알아서 좋아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엔젤이들 옌마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기 관리에는 큰 관심이 없고 자기 개발에만 올인했었어요. 돈 벌기, 돈 아끼기, 책 읽기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제 외적인 모습이나 생활 습관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피부 상태, 체형,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이 제 일상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가벼우면 일할 때 집중력 자체가 다르고 피부가 좋아지면 거울 볼 때 자신감이 생기고 식단이나 운동 루틴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때 사람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에서 매력적인 아우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하는 필수 자기관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저도 13kg를 감량해본 프로 다이어터로서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와 성공을 겪어봤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 예전에 한창 자기 키에 맞는 예쁜 체중이 몇 킬로인지 뭐 이상적인 몸무게? 이런 이미지가 떠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똑같이 키 160에 50kg라고 해도 체지방률과 근육량에 따라서 체형이 정말 날씬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몇 센치에 몇 킬로더라 이런 거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몇 킬로일 때 가장 옷핏이 잘 받고 예쁘면서도 너무 앙상해 보이지는 않는지 나한테 맞는 몸무게를 찾아야 돼요. 저는 키가 162cm인데 실제로는 48kg일 때 가장 옷핏도 잘 받고 날씬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 부해 보여요. 카메라에서는 한 46kg? 그 정도일 때 가장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5 이하로 내려가면 살짝 앙상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장 예쁜 몸무게는 46에서 48 사이구나. 이 적정 몸무게를 찾아서 유지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61kg에서 48kg까지 감량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쪄서 50kg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진짜 거의 맨날 야식 먹고 디저트 먹고 했는데도 4년째 이 몸무게가 크게 찌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대체 왜 요요가 안 왔을까를 생각해보니까 간헐적 단식의 영향이 진짜 컸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감량을 하는 시기에는 18대 6 간헐적 단식을 했고 유지 기간에는 16대 8을 했습니다. 유지기에는 8시간 동안은 정말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16시간 공복만 꼭 지켰거든요. 진짜 돼지 마냥 폭식하지 않는 이상 잘 안 찌더라고요. 뭐 이것도 사바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거. 여러분 혹시 단백질 매일 잘 챙겨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단백질이 근력 운동 빡세게 하는 사람들한테나 도움되지 꾸준히 운동하지 않는 이상 굳이 챙길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체질이 뭐예요?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이죠. 그런 체질이 되려면 일단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하고 기초대사량을 결정짓는 건 결국 근육량이에요. 근데 단백질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근육량을 손실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50kg니까 하루에 단백질 50g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 쉐이크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최근에 결혼 준비하면서 다시 식단 관리를 시작했는데 짠! 이 프로티온 쉐이크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우선 저는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는 진짜로 맛있어요. 저는 이 곡물 맛을 가장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설탕 가득 넣어서 타주던 미숫가루랑 똑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달달한데 당이 1g이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유님이 급하게 살찌워야 할 때 미숫가루를 먹는다고 3일만 먹어도 바로 3kg가 찐다라고 얘기하는 짤을 봤는데 그 정도로 미숫가루가 당이랑 탄수화물 폭탄인 음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미숫가루랑 싱크로율 99%인데 당 1g에 단백질까지 있다?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도 진짜 많이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맛과 성분,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제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곡물맛 기준으로 성분을 보면 134칼로리에 단백질 20g, 여기에 우유 타서 마시면 대략 25g이니까 딱 한 잔으로 제 하루 단백질 목표량의 절반을 바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한때 단백질 챙겨
먹는다고 맨날 계란, 닭가슴살만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금방 물릴 수밖에 없어요. 딱 제가 그랬던 시기에 프로티온을 만났는데 이걸로 대체해주니까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6가지 맛으로 돌려 먹으니까 질리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고르실 때 꼭 체크하셔야 하는 포인트 2가지. 첫째, 당류가 3g 미만일 것. 저는 식단 관리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게 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관련 영상들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당이랑 염분 중에 뭘 줄여야 하냐 했을 때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간혹 보면 맛있다고 광고하면서 당 함량이 엄청 높은 단백질 쉐이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프로티온 쉐이크는 한 잔 마실 때 당류가 1g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 혈당 상승 논란이 있는 말티놀 같은 대체당이 쓰인 단백질 쉐이크는 저당으로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이어트 하다 보면 달달한 간식이 땡기잖아요. 그럴 때 프로티온 단백질 쉐이크로 만든 오나오 혹은 요거트볼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들을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속세의 맛 그 자체, 입 터짐 방지하기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카페에서 파는 말차 샷라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프로티온 녹차 쉐이크로 우유랑 에스프레소샷 타서 먹으면 홈카페 분위기도 내면서 단백질도 충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진짜 다이어트하기 세상 너무 좋아지지 않았나요? 두 번째로 단백질의 종류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도 몰랐는데 단백질 쉐이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단백질이 아니더라고요. WPI, 분리유청 단백질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다 유당 때문이거든요. 프로티온 쉐이크는 유당과 불순물을 제거해서 일반 단백질보다 훨씬 소화도 잘 되고 근육 합성 효과까지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쉐이크를 먹었을 때보다 속이 편하더라고요. 평소에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은 확실히 드시기 편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추천하는 프로티온 단백질 쉐이크, 저 진짜 까다롭고 신중한 거 아시죠? 맛, 성분 뭐 하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절대 옌제리들한테 추천 안 합니다. 옌제리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도 받아왔거든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꼭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운동 자체도 재미없는데 가는 길까지 멀다? 그럼 100%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분들은 집에서 운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본가 살았을 때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실내 자전거를 1시간씩 탔어요.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두고 타면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 순삭이거든요. 지금은 집이 좁아서 둘 곳이 없는데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바로 실내 자전거부터 다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도요, 나한테 맞는 운동,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뭐 헬스, 요가, PT, 무용, 필라테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필라테스랑 수영을 제가 가장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1대1 필라테스를 꾸준히 받으면서 예쁜 체형을 만들고 있고 수영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고 있어요. 재미없는데 꾸역꾸역 하는 운동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두 번째로 피부 관리인데 제가 피부 컨디션을 위해 꼭 지키는 루틴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노 메이크업 데이를 갖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 7일 중에 7일을 매일 화장을 했어요. 그때 제 피부가 좁쌀도 진짜 많이 올라오고 예민하고 아무튼 진짜 대환장 파티였거든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집에서 하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혼자 일을 하니까 화장을 안 하는 날이 많아졌을 거잖아요. 별다른 관리를 안 했는데도 피부 상태가 알아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풀 메이크업은 촬영이 있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만 하고요. 가볍게 외출할 때는 약간의 톤업 기능과 자외선 차단 기능만 들어간 선쿠션만 바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씁니다. 발바 워터풀 톤업 선쿠션. 이거는 지인이 추천해줘서 산 건데 진짜 그냥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또 가벼운 제형이라 피부가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진짜 중요한 날 제외하고는 파운데이션 대신에 이런 가벼운 선쿠션이나 파데프리 제품으로 갈아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데나 컨실러는 어쩔 수 없이 모공을 막고 피부가 숨쉬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트러블, 좁쌀, 블랙헤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평소보다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할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밀가루 음식을 끊습니다. 빵, 떡, 튀김 이런 것만 끊어도 피부가 괜찮아지는 게 바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트러블에 진짜 효과 본 괜찮은 제품 하나 추천해드리면 이겁니다. 그린그린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당연히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진정에 좋은 시카라인의 세럼 제품들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거는 징크테카라고 시카보다 진정이 5배나 강한 원료래요. 트러블도 금방 가라앉을 뿐더러 개기름이랑 피지도 확실히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저처럼 지성이거나 수부지이신 분들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거, 바로 Y존 관리입니다. 여러분, 질염이라는 게 여자들한테는 그냥 감기처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오는 거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질염으로 너무 고생을 했던 사람이라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줘도 바로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요. 가렵고 따갑고 찝찝하고 분비물도 많아지고 진짜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먼저 진류상균 챙겨 먹기. 저는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긴가민가
먹을까 했거든요. 그러다가 소홀해져서 며칠 안 먹었는데 바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효과가 있었던 거구나. 우리 질 내부에는 좋은 균이랑 나쁜 균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쁜 균이 더 증식하면 염증이 생기는 건데 진류상균으로 좋은 균을 보충해주고 나쁜 균은 더 생기지 않도록 억제시켜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성 청결제 꼭 쓰기. 많은 분들이 일반 바디워시로 Y존까지 씻으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Y존은 우리 얼굴 피부보다 훨씬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이 가해져도 바로 트러블이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반 비누나 바디워시는 보통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에 좋은 균까지 다 씻겨나가고 안 좋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여성 청결제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볍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이거 바솔 이너 밸런싱 포밍워시 이거 사용하고 밖에 외출할 때는 이 티슈 버전으로 꼭 한두 개씩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세 번째는 Y존이 압박되지 않는 팬티 입기. 보통 우리가 입는 팬티가 되게 타이트한 경우가 많은데 그럼 통풍이 잘 안 되면서 습기가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딱 붙는 레깅스나 바지를 많이 입는 분들은 더더욱 집에서라도 통풍이 잘 되는 팬티를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그재그에서 하나에 7,000원 정도 하는 팬티를 구매했는데 이거 진짜 부드럽고 좋아서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내 건강을 믿지 않고 영양제 잘 챙겨 먹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잖아요. 여태까지 저는 항상 팔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들어서 처음으로 나 뭔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필수로 챙겨 먹는 게 종합 비타민, 장유산균, 오메가3 이렇게 세 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PMS 증상 심한 분들 있으면 이 보라지유 완전 추천. 저도 딱 생리하기 일주일 전부터 트러블 나고 붓고 식욕 폭발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둔하고 예민하지 않은 성향인데도 이 기간만 되면 별것도 아닌 거에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걸 챙겨 먹기 시작한 건데 솔직히 생리통이 줄어든다 이건 모르겠고요. 몸이 붓는 거, 식욕, 트러블, 예민해지는 변화는 정말 많이 괜찮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겨울에 결혼하고 바로 임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임신 준비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태아의 신경관 형성에 꼭 필요한 활성엽산, 그리고 이거는 난자의 질을 개선하고 자연 임신 확률을 높여주는 이노시톨, 그리고 이거 난소 기능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챙겨 먹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내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꼭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 동생 다 있는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서 보내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아니 오글거리게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 원래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 노트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감사한 것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감사한 일이라는 게 꼭 거창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가 여유로웠다. 자기 전에 연락할 애인이 있음에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우리의 일상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혼자 하셔도 좋지만 가족 톡방이나 애인이나 친한 친구랑 같이 감사일기를 쓰는 챌린지 같은 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독서 게을리하지 않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약간 번아웃이 왔는데 예전에 겪었던 번아웃이랑은 좀 다르고 살면서 처음 겪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머릿속이 뿌옇게 멈춘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생각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돌지 않는 느낌? 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동안 책을 안 읽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행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인풋이 필요하거든요. 인풋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어떤 자극을 받고 그걸 소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생각,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 편향성이 심한 시대에서는 더더욱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영상, 뉴스, 알고리즘에 익숙해져서 점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편협한 생각에 머물게 되거든요. 저는 제가 그런 모습인 게 너무 싫더라고요.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멈추지 말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 허영심 때문이더라도 책을 읽는 게 좋다. 우리 엔젤이들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